오늘부터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이른바 입틀막법입니다. 저는 입틀막법을 반대합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 자유를 파괴하려는 악법입니다. 입틀막법은 악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하고 나서 10분 동안 제가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 왜?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마스크를 벗고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의 입틀막법을 반대합니다. 앞으로 입틀막법 폐지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어떤 일이 들어와도 사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싸우겠습니다. 이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존에 있는 재래식 언론이 타겟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은 유튜브까지 다 타깃이 되는 겁니다. 즉 좌파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유튜버들을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돈으로 때려잡는다는 겁니다. 유튜버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10억 과징금 때려 맞으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얼마나 정밀하고 잔혹하게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 자유 세력을 돈으로 때려잡는 법이 바로 이 입틀막법이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지만 입틀막법이 본격화되면 하나 둘씩 채널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채널이 폭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는 독재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유튜브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하도 말 못하게 때려잡으니까 다 튀어나와서 화염병 집어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그 시대.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선진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40년 전, 50년 전으로 퇴행하고 있습니까? 1인당 소득 수준이 더 올랐다고 배부른 돼지처럼 나 몰라라 하고 배나 두드리고 빵구나 끼고 앉아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사회냐 이거예요. 내 배만 부르고 빵구만 끼면 됩니까? 사회가 언론 자유가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가, 미국,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은 언론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 freedom of speech,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게 선진국가입니다. 그게 선진국입니다. 중동 국가의 1인당 GDP가 뭐 8만 불, 10만 불에도 그걸 선진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언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언론 자유라는 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자유롭게 숨을 쉴 때는 몰라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숨이 딱 막히는 순간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없으면 죽겠네. 그 세상이 왔습니다. 그 세상이 지금 왔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입틀막법을 반대합니다. 이건 독재사회라고 하는 지옥문을 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틀막법 오늘 시행됐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입틀막법 오늘 시행, 자의성 표현 자유 침해, 소송 전 남발 우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거 어느 언론사 기사 제목인지 아세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 한겨레 신문 제목이에요. 이 한겨레 신문. 순서만 좀 바꿔져 있고. 대한민국의 한겨레 신문은 좌파 매체죠. 좌파 매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 자유가 침해된다. 소송 전 남발 우려가 된다.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냐 이거 누가? 누가 판단해요? 방미통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어떤 단체가 판단하게 되는데 방미통이 위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러면 행정부 산하위원회 조직 아니냐 이거야.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삼권 분립의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행정부 산하에 있는 어떤 위원회 조직에 소속된 기관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하게 되면 그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바로 그 행정부의 수장인 지금 현재로 치면 이재명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럼 이재명 산하에 있는 조직들이 이게 가짜고 진짜고 이게 명예훼손이고 다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그건 독재주의 전체주의 국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소송전도 남발이 우려된다. 얼마나 한겨레 신문이 봐도 한심하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한겨레 신문이 봐도.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언론 기사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럼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 신청해서 중재 직권 조정을 받아내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끼리. 그런데 그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누가? 제가 봤을 때는 조직화된 보이지 않는 조직원들이 신고할 겁니다. 당장 보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데 올 연말까지 영풍TV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뭐 유튜버들 있죠. 뭐 우리 준 PD, 고성국 TV 뭐 다 신고당할 거예요. 다 신고당할 거예요. 그리고 몇 억씩 막 소송, 과징금 때려버리고 그런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게 오늘이다.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당장 이게 내한테 안 떨어지니까 내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허위 조작 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플랫폼은 삭제 여부 등을 결정해야 된다. 플랫폼이란 건 구글입니다. 구글. 이 유튜브 구글. 이의 신청이 있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가 합의 조정한다. 그런데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어디 조직이냐 이거예요. 어디 조직? 행정부 산하위원회라는 거예요. 행정부의 대장은 누구예요?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이재명이 주인인 행정부 산하위원회가 이걸 분쟁조정부가 합의 조정하면 됩니까 이게? 또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영풍TV 포함됩니다. 10만 명 이상이면 10만 명 이상의 여러분 아는 유튜브 다 한번 해보세요. 자, 배성희, 성창경, 고성국, 그라운드씨, 목격자 K, 영풍TV 또 누가 있어요? 젊은 시각, 손상대 TV 싹 다 포함됩니다. 싹 다. 이제 직전 3개월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 누가 좋은 법이냐 이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좋은 법이 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주 좋은 법이 됩니다. 이제 유튜버나 언론에서 마음대로 비판을 못해요.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사가 하나 나면 바로 전략적 봉쇄 소송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사 내리고 과징금 때려버리고. 참여연대, 이 참여연대 좌파단체입니다. 아시죠?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 간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현실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정책 수립 의무를 준 것이 과잉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광범위하게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면서 소송전이 난무할 우려도 있다.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죠?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게 독재 아니에요? 독재? 아이고 나 조용조용 뭐 조심조심 하면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를 포함한 영풍TV를 포함한 많은 우파 유튜버들은 좌파 조직의 표적이 돼 있어요. 순서대로 다 신고 들어갈 거예요. 이제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채널이 날아가는 수도 생깁니다. 이 짱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우파 유튜버만 다 검열하겠지? 응?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자, 징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오늘 한국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이건 한국일보 보도를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윤리위원회가 육선의 조경태, 친한동훈계 배현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가장 먼저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는 앞서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는 당내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特근 부의장을 뽑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투표했는데 조경태가 28표나 가져갔죠. 누가 찍었지 그거?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또 저도 이거 현장에 있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당원 여러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동혁을 연호하는 당원들을 향해서. 이 망언이죠, 망언. 배현진과 진종호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재보궐선거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배 의원은 부산을 찾으며 한 의원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도왔고 진종호는 당 이름으로 비례대표를 달고 부산에 집을 구하겠다면서 무소속 후보를 도우려 했다. 계파를 떠나 무소속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번 달 내 지금 7월 6일이죠. 오늘 7월 7일입니까? 이번 달 내로 8월 첫째 주 휴가 가기 전에 징계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정치 결사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원이 된다는 것은 그 정당의 정강 정책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당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정당은 집권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선거죠, 선거. 정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이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뽑았다고 한다면 그 정당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은 누구를 지지해야 됩니까? 그 정당이 뽑은 선출한 후보를 도와야 되는 거죠. 멀리 갈 곳도 없이 부산 북구 갑에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편하죠. 경선에 나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누구를 도왔습니까? 제가 무소속 한동훈 도왔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도왔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도왔습니다. 남아서 끝날 때까지 6월 4일 아침에 투표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의 삐치라는 인간들이 누구를 도왔어요? 일부가.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야?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정강 정책에 반발하고 거부하고 배신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쫓아내야 되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무소속 자기 좋아하는 국회의원 따라다니면서 무소속 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불과 한두 달 전에 국민의힘이 선출한 후보 부산의 박민식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강원도에서 온 부부, 김천에서 온 누님, 인천에서 고속버스 타고 온 누님, 대구에서 온 분, 부산 각지에서 온 분들,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절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이런 배신자들에 대한 징계를 늦추거나 적당히 하고 넘어간다면 그 박민식 후보 당선을 위해서 도와로 온 그 책임 당원들은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원들을 바보 만드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당 내에서도 화합을 위해서 뭐 적당히 웃기지 마세요. 무슨 화합? 지들은 무소속 후보, 정강 정책에 반대되는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는데 그럼 여기 책임 당원들은 바보란 말입니까? 확실히 잘라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